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수을 지역구 김회재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혜재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지난해 4월 당선 이후 1년여의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소회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지난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집중을 했는데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라든지 KTX 고속화 사업, 그다음에 SRT도 좀 진행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요. 네. 여수남의 해저터널, 뭐 이런 우리 지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이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만요. 지난 1년을 되돌아봤을 때 특히 기억에 남는 보람찼던 일이나 혹은 아쉬운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가장 큰 거는 저희들이 이제 선거운동할 때 우리 73년 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여순사건 특별법이 하여튼 제정이 됐습니다. 네. 이 전남 동북권 국회의원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제정을 했는데 그게 가장 기쁘고요. 그 외에 제가 이제 우리 지역 주요 현안 사업으로 생각했던 전라선 고속철 사업, 그다음에 여수남의 해저터널 사업, SRT 전라선 운행, 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봐야 되겠다 해서 일부러 상임위를 국토교통위원회를 선택을 해서 그곳에서 활동을 했는데 추진했던 이 모든 사업들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적극적으로 또 다양한 활동을 펼치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동안 정부 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여수와 전남 지역에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내셨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예,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속 사업이 있고 또 신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계속 사업은 한번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좀 빨리 되고 늦게 되고 이런 문제는 있지만은 예산 확보는 저절로 되는 거니까 뭐 큰 문제는 없는데 큰 거는 신규 사업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추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느냐 이게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어떤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정하고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치밀하게 연구해서 그 예산을 따낼 것이냐 이제 이 문제인데 우리 여수에서 나름대로 남해안 이 전망 공간을 위한 어떤 신규 사업 또 예산 확보 뭐 이런 것들도 많았고요. 또 여수를 어떤 스마트 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교통 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활동을 좀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 확보를 함으로써 앞으로 지역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올해 좋은 소식이 잇따라 들려왔습니다. 그중 이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오랜 시간 동안 지역의 수건이었던 만큼 더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기에 더욱더 기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전남 동북권 지역민들이 정말 기뻐해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73년 동안 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사실 논의조차 안 되고 전부 폐기 처분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여수를 비롯한 우리 전남 동북권에서 여순 사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그동안에 안 돼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는 2000년에 특별법이 마련이 되고 2014년에는 그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돼서 공원도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법도 제정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벌써 73년이라서 대부분 그때 피해를 보셨던 분들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분이 몇 분 계시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조속히 정말 이 특별법 제정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전남 동부권 의원들이 뜻을 완벽하게 같이 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민주당을 많이 뽑아주셔서 우리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은 이 여순사건 특별법이 그동안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이번에는 가능하겠다 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법 제정이 됐습니다. 네. 정말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해서 정말 오래된 73년의 한이 좀 풀어지고 진상 규명 또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큰 산을 넘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긍정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또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기까지는 아직 미흡한 실정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후속 조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제주 4.3 사건이 2000년 돼서 벌써 지금 우리 여순사건 특별법하고 이 비교를 해보면 21년 전에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는 21년 후에 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회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이 앞으로 남아있는 이 과정 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 피해자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자료들도 또 소실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 갭을 어떻게 이제 메꿔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 초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실무위원회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에서 아무튼 신속하게 진상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되고 그 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전이라도 우리 동부권의 피해 지역 지자체들이 지금부터라도 자료들을 모으는 이 작업들을 선행해 나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전남 동부권의 이 지자체들이 좀 하나로 단결해서 이 여순 사건 이 지금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금 지정하는 문제도 시급하고요. 어떤 행사들도 함께 하면서 국가적인 그런 관심도를 끌어들이는 일, 이게 시급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속히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제는 또 교통과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선 고속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전라선 고속철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은 2011년도 그러니까 2012년에 여수 해양 엑스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11년도에 익산에서 여수 구간을 복선화 작업을 해서 KTX가 그리 다니기는 합니다만은 속도가 나지를 않습니다. 시속 한 120km 정도. 그래서 이거는 무늬만 고속철이다. 그 다음에 반쪽짜리 고속철이다. 이런 이제 오명을 받아온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전남 동부권에서 이 고속철로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정말 다행히도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한 3조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속한 120에서 150 나오는 거를 시속한 250km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고 익산에서 여수까지 90분 이상이 지금 걸리는 이 시간을 한 34분 정도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 되면 서울에서 여수까지 3시간대가 지금 2시간대로 단축이 돼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여수까지 일일 생활권으로 접어든다. 이렇게 되면 관광이라든지 산업 물류 측면에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의원님께서 SRT 전라선 운행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추석에 운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SRT가 지금 전라선에 운행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전남 동부권 지역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전남 동부권 지역민들뿐만이 아니고 서울의 동부하고 남부 그쪽에 있는 분들도 전라선 여수 쪽으로 오려고 하면은 용산으로 가서 KTX를 타거나 아니면 수서역에서 SRT를 타고 익산에서 환차를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점 때문에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게 소요가 더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토교통위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부터 무엇보다도 먼저 SRT를 전라선에 투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강릉선에 SRT를 투입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은 차량 여유분이 생기니까 그 여유분을 전라선에 투입하겠다. 이거를 내부적으로 얘기가 돼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약속을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안 지키고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하고 그걸 이제 들이밀면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왜 전라선에 투입을 안 하느냐. 이렇게 계속 상임위 거의 열릴 때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지금 정비하고 있는 차량이 한 대가 있으니까 그거를 정비가 끝나는 대로 추석 무렵에는 투입을 시키겠다. 이걸 내부적으로 사실상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추진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 코레일 노조에서 SRT 전라선 투입하는 거를 강력하게 좀 반대를 하고 시위도 하고 심지어는 SRT를 전라선 여수에 투입을 하면은 철도 노조가 전체가 총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달라대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추석 무렵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따졌더니 국토교통부에서는 차량 정비가 좀 늦어져서 그런 거다. 투입은 예정했던 대로 투입은 할 텐데 다만 조금 연말로 좀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 말을 제가 못 믿어서 우리 여수의 SRT 추진위원들을 모시고 광주에 있는 이 정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실제로 확인을 해봤는데 네. 지금 정비 중에 있었고 그 정비 차량이 아마 10월이나 11월 되면은 정비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게 정비되는 대로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줘서 정말 이번 추석에 우리 전남 동부권 지역민들께 SRT 운행을 못하게 해서 정말 그 부분 죄송하고 연말까지는 반드시 SRT가 전라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전라선 고속철도에 이어서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또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이게 또 23년 만에 결실이라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참 다행인 게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특별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여수는 호남이고 남해는 영남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동서 어떤 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이다. 국토 균형 발전. 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비해서 이 남쪽 지역이 굉장히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네. 국토 균형 발전의 상징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1998년부터 우리가 추진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때는 물론 터널로 안 하고 교량을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사업이 사전 5기 5번째 하여튼 도전해가지고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영호남이 공동 발전하고 번영하는 지금 교두보 마련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에는 광주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또 전 국민이 안타까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일 것 같은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안도 발의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광주에서 발생한 그 사건을 보고 국민 모두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네. 저 자신은 또 국토교통위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정말 큰 충격이었고 저 문제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 하도급, 불법 하도급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다, 사고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불법 하도급이 버젓이 일어나고 거기 적발도 잘 안 되고 처벌도 잘 안 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불법 하도급이 일어났을 때 적발이 되도록 잘못하면
바로 걸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예측 가능성이 부여가 되면은 불법을 잘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진 신고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경감시켜주거나 아니면 면제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불법 화독으로 적발이 됐을 때는 거기서 얻는 이익을 몰수하거나 완전히 추징으로 회수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처벌도 좀 강화를 해서 지금은 불법 그 화독에 대해서 징역 3년 이하, 뭐 그다음에 벌금 뭐 3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걸 5년 이하로 좀 올려서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화독 관행이 발붙일 틈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관련 법안을 발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가 발의한 내용과 비슷한 것들을 그런 제도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 정부 안으로도 법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여의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일회성 사업들이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 지금 전개가 될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고속철 사업도 길게는 한 10년 정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여수남해 해저터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조기에 착공이 되고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라도 여하튼 지금 추진하고 금년에 확정된 이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좀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이 지역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어떤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중요한 화두가 있는데 저는 기후변화 관련된 이 화두를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권이 그걸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광양만권에 지금 여수 국가산단, 화학산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양에 또 광양제철소가 있습니다. 네. 이 화학산업하고 제철산업이 CO2,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산업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후 악당 국가다 이런 우리가 오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 악당 도시가 사실 여수, 순천, 광양을 이 중심으로 하는 이 광양만권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런 국가 산단의 탄소 중립 실현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우리가 이뤄내서 여수가 기후 악당이 아니고 전에는 기후 악당이었는데 기후 변화를 선도하는 그런 도시로 발돋움하고 그것과 맞물려서 해양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면은 정말 남해안 남중권이 국토 균형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이쪽만의 정말 어디하고도 경쟁했을 때 뒤떨어지지 않는 확실한 어떤 그런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회재 국회의원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지역민과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1년 동안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여수사건 특별법을 비롯해서 철도 교통 인프라 구축 이걸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 물류산업 발전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또 정치권, 지역의 리더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의원님의 다양한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회재 국회의원과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성과들을 토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